안녕하세요. 성형외과 전문의 이승우입니다. 4년 전에 수술을 하셨고요. 오른쪽은 보면 여기 쌍꺼풀 라인에서 실제로 저희가 눈 뜨는 거를 체크를 해보면 쌍꺼풀 라인보다 좀 약하게 떠져요. 쌍꺼풀 라인이 이렇게 예쁘게 뜰 때 이렇게 샥 말려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려 들어가지 않고 반만 말려 들어가는 거죠. 저희가 그걸 이제 루즈닝, 약해짐, 느슨해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루즈닝이 생겼고, 지금 왼쪽은 보면 눈 떴을 때 더 정확하게 보여요. 잘 안 말려 들어가, 이 부분이. 더 오른쪽보다 더 느슨해진 거죠. 느슨해짐, 우리가 원하지 않는 라인이 하나 더 보이죠. 겹주름이 생겨 있는 상태예요. 느슨해짐, 풀어짐이랑 겹주름이 같이 생긴 케이스입니다. 보통 이런 경우는 쌍꺼풀이 좀 작아 보이고 뭔가 좀 흐릿해 보이고, 그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겹주름이 같이 생긴 경우, 위에서 라인이 하나 더 생겨버리면 대부분 보면 졸려 보이는 현상도 같이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에요. 이게 졸려 보이는 게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. 많이 가려져 보이네, 졸려 보이네, 눈매기장 해야 되겠다. 답은 X예요. 이런 경우는 겹주름을 해결해주면 눈 뜨는 근육이 좀 더 작은 로딩을 갖고 일을 하게 되면 더 편하게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에 눈매 교정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졸려 보인다고 무조건 눈매 교정을 해야 된다? 아니에요. 이런 경우는 쌍꺼풀 수술을 하고 잘 고정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좀 글라이딩 플랜이 재건이 돼서 눈을 잘 뜰 수 있게 만들어주면 눈매 교정은 안 해도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. 그거는 이제 수술 중에 판단이 되겠죠. 우선은 혀수술 고정이 조금 느슨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. 왜냐면 비교적 초기에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풀렸다고 하셨거든요. 그 뒤에 아마 3년 이상의 시간을 그냥 풀린 채로 지내신 거죠. 좀 스트레스는 받으셨겠지만 어쨌든 풀린 채로 지내셨어요.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절개로 다시 수술을 해줘야 돼요. 절개로 다시 수술해서 꺼짐, 그 함몰 흉도 조금씩 보이거든요. 이런 것들을 이제 흉 조직을 잘 예쁘게 박리해서 최대한 보존해서 박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고정 조직을 최대한 살려서 고정을 조금 더 첫 수술보다는 타이트하게 예쁘게 잘 걸어주면 라인이 예쁘게 잘 만들어지거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겹주름이 생긴 경우는 글라이딩 플랜을 굉장히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. 이분은 눈매 교정 안 했거든요. 눈을 굉장히 잘 뜨세요, 편안하게. 즉 로딩을 줄여주는 것만 해도 충분히 눈은 잘 뜰 수 있게 되거든요. 같은 질문을 사실 환자분들도 상담을 오면 하세요. 그럼 저는 대부분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, 상담 한 5군데 다녔는데 저희 병원 5번째예요. 4군데에서 다 이제 졸려 보니까 눈매 교정을 해야 된다. 그래, 눈매 교정 해야지. 이렇게 하고, 저는 눈매 교정은 수술하고 제가 박리를 풀어보고 흉살을 다 풀어보고 필요하면 하겠다 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. 왜 딴 데는 다 하라 그러는데 원장님은 하지 말라 그래요? 아니면 수술 중에 결정한다 그래요? 그거는 약간 좀 컨셉이 좀 다른 거예요, 저랑.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층 중에서 얘를 들어올리는 녀석이 힘이 약해서 그런 건지, 아니면 지금 겹주름이 생기면서 뭔가 이제 저희가 어드이전이라고 그러거든요. 흉살 유착 때문에 얘가 원래는 1kg만 들어야 되는데 2kg짜리를 들어서 너무 무거운 걸 들어서 힘이 없어서 졸려 보이는 건지, 그 원인을 사실 수술 전에 판단할 수는 있지만 이겁니다라고 제가 딱 잘라서 얘기는 하긴 어렵거든요. 물론 환자분한테 말씀드려야 이 유착을 풀고 나면 잘 뜰 수 있을 거예요. 저는 대부분 이렇게 설명드리거든요. 눈매 교정할 확률은 20%? 맞춤한 수면으로 하니까 수술 중에 제가 박리를 해보고 테스트하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게 이제 제가 수술하는 방식인 거죠. 결과적으로 보면 이분 눈매 교정 안 했거든요. 후 사진을 보면 눈을 잘 뜨세요. 글라이딩 플랜 재건해주고 고정을 안정적으로 잘 해주면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를 결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죠. 원인이 앞쪽이나 중간층에 있다면 앞쪽이나 중간층 원인을 해결해주면 되고요. 근데 이런 분들 이전 수술 때문에, 이전 수술에서 흉살에 의해서 혹은 뭐 글라이딩 플랜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생긴 눈이 좀 졸려 보이는 그런 건 원인 자체가 달라요. 제일 뒤쪽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중간층하고 앞쪽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해결해 줘야죠. 진단 자체가 다른 거예요. 컨셉 자체가 다른 거죠.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고, 쌍꺼풀 풀림은 광범위한 주제고, 이 사람마다 사실 너무 달라요. 너무 달라가지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크게는 앞쪽 문제,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라이딩 플랜 설명하면 제가 앞판, 중간, 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앞쪽 문제는 뭐냐면 피부의 처짐, 그 다음에 늘어짐, 그 다음에 피부의 두께. 제가 피부의 두께가 이렇게 이 얇은 쪽에 항상 생겨야 되는데
혹은 뭐 중간 꼬은 쪽에 생겼다든지 뭔가 앞쪽에서 저항이 많아서 쌍꺼풀이 잘 풀려요. 굉장히 많은 횟수, 하루에 뭐 5,000번, 10,000번 눈을 떠야 되는데 얘가 이제 저항이 많은 쪽에서 쌍꺼풀이 생겨버리게 되면 눈 뜰 때마다 계속 약해지는 쪽으로 작용을 하거든요. 그 다음 이 글라이딩 존에 문제가 있으면 또한 앞쪽에서 피부 늘어짐이랑 마찬가지로 눈을 뜰 때, 눈을 뜨는 건 이제 뒤쪽에 있는 후층에 있는 거근, 상안검 거근이라는 근육의 힘인데 글라이딩 플레인이 좋지 않으면 이 상안검 거근이 너무 많은 무게를 들어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쌍꺼풀은 자꾸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. 힘이 많이 드는 거죠. 그 거근 입장에서는. 그 다음 거근에 문제가 있을 경우, 거근의 힘이 너무 약해요. 그러면 이렇게 뭔가 탁 뜰 때 싹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. 그런 경우는 저희가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을 해줘야 되는 거죠. 그게 약하면 또 쌍꺼풀이 풀릴 수가 있어요. 즉 눈의 구조를 전체로 봤을 때 눈 구조 띄워주세요. 이거 앞쪽의 문제, 중간 문제, 그다음 뒤쪽의 문제, 모든 경우에 다 나타날 수 있어요.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수술을 통해서 쌍꺼풀이라는 구조를 만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테크닉상의 문제도 사실은 좀 있어요. 고정 조직을 뭘 사용하느냐, 그다음에 고정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정력이랄까요, 그다음에 메인테넌스, 유지력이 차이가 나거든요. 그런 것들 수술 방법에 따라 차이도 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거의 뭐 5개, 6개 그거에 곱하기 뭐 세분화하면 훨씬 더 많이 있겠죠, 원인이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진단 자체가 바르게 돼야 된다. 여러 가지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 컨셉을 잘 가지고 원인을 잘 찾아야 되고, 그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충분히 숙련된 수술 방법 자체에 대해서, 이제 술기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숙련된 원장님한테 수술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나. 그러면 조금 더 실패 확률이 줄어들겠죠. 네. 쌍꺼풀 풀림은 사실 굉장히 쌍꺼풀 재수술에서 아마 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싶어요. 그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접근, 다양하게 환자분의 눈을 보면서 원인을 분석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 알맞은 테크닉을 구사를 해야 효율적으로 예쁘게 눈을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방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이승우였습니다.